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금수저, 흙수저로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나라가 못 삽니다.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불공평인데요. 사회에 불공평이 만연하면 계급 간 갈등은 당연히 심화되고 발전은 저해됩니다. 개인과 기업에도 악영향을 주죠.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근로자 70%가 불공평 때문에 근무에 몰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교육비의 절반에 해당하고 오스트리아의 국내 총생산과도 맞먹는 5,550억 달러의 비용이 매년 낭비된다는 거죠. 불공평이 이토록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평하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CEO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회사의 CEO인 마르코 알베라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자신보다 덜 친한 사람들도 초대받았다고 하니까 친구가 일부러 따돌리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마르코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친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화가 나니까요. 이런 경우는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회사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일에 전념이 안 되죠. 회사의 의도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심하면 회사를 떠날 수도 있죠. 마르코 알베라는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기업 경영에서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미국 투자 회사에 근무했던 마르코는 원래는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주고 부진한 직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철저한 성과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 입사한 회사는 좀 달랐어요. 고정급여에 평생 직장을 보장했습니다. 마르코의 신념대로라면 그 회사는 무사방임주의식 경영 때문에 조만간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는 계속 놀라운 성과를 올렸고 특히 석유 탐사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죠. 처음에는 마르코도 회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석유를 발견하자 마침내 뭔가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오랜 동안 관찰을 한 끝에 마르코는 마침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서는 시추 담당 직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직원은 무려 7번의 시추를 실패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마침내 8번째 시추에서 유정을 찾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의 모습에서 회사가 잘 나가는 비밀이 공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단기간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으며 운이 없어서 생긴 결과나 혹은 정직하게 일하다가 생긴 실수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할지 잘 알고 있었죠. 회사는 성과가 아닌 노력의 가치를 두고 회사를 발전시킬 파트너로서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가요? 전체 중 불과 몇 %의 주식만 소유했으면서도 오너 행세를 하는 창업자들과 재벌 2, 3세들은 직원들을 노예 부리듯 하죠.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나 최근 일어난 SPC 노동자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천민 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돈만 벌면 뭘 해도 좋다는 천민 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불공평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이끌어가는 원흉입니다. 이런 경영자 밑에서 자기 일을 알아서 즐겁게 일한 직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꿈 깨십시오. 회사의 공정한 정책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탐사 기술자들은 승진을 위해서 인맥을 쌓거나 사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막대한 보상을 노린 도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공평한 체계에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평함의 핵심이며 훌륭한 동기 요인입니다. 인사부 임원이 마르코 회장에게 어떤 직원을 관리자로 승진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사규로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직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르코 CEO는 자격 미달임에도 그를 관리자로 승진시켰습니다.
공평하려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던 겁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공평함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뇌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공평함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함을 보거나 인지하면 뇌에서는 즐거움,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나오고요. 불공정함을 인지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불공정이 위협과 생존을 감당하는 파충류뇌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불공정함이 위협으로 인지되면 동기부여나 창의성, 팀워크 등은 뒷전으로 밀려버린다고 합니다. 과학은 공평함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며 공평한 환경에서는 다들 공평해지고 싶어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공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정한 순환 속에서 불공정함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환경을 모두 오염시켜버립니다. 불행하게도 불공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에 한 번 잃은 공정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르코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공정 원칙 첫 번째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나 본인의 제안에 반박하지 않고 예라고 찬성하는 직원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회사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의견이나 성격이 달라도 회사가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은 자원을 할당할 때 사용되는 규정, 절차, 체계를 살펴보고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사내에서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것들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불공정을 유발하는 규정, 절차, 체계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원칙은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성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상대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공정함이 이토록 중요한 가치라면 정말 이상합니다. 왜 기업의 CEO들이나 리더들은 이토록 중요한 공정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무기력해서이고 두 번째, 공정함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구현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공정함을 실천하려면 마르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판단과 위험이 따르고 모험을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유정을 찾기까지 담당 직원이 7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8번째 시출을 한 것이나 사기를 위반하면서까지 고등학교 미졸업자를 관리자로 승진시킨 것도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공정함을 실천할 때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을 정착시키려면 그러한 모험을 감수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직원들이 공정한 경영을 신뢰하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넘어서 옳은 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